제품 개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 개발의 목적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체적으로 이번 장, 첫 번째 장 PLM 소개인데요. 이 장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LM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이렇게 한 번에 나온 시스템이 아니라 앞에 어떤 시스템들이 역사적으로 발전을 해서 결과적으로 현재 이제 어떤 상태에 도달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Product Lifecycle Management라는 PLM 시스템은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시스템이 뭐냐면 PDM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Product Data Management, PDM 시스템. 그래서 PDM 시스템이 사실은 이제 앞에 처음 정보화되면서 처음 나와서 발전을 하다가 어떤 단계에서 이게 확장될 필요가 있다. 전혀 앞에 PDM의 기능만 가지고는 그걸 지원할 수 없다. 어쨌든 새로운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변경을 해야겠다라는 개념이 나와서 그런 개념이 필요해서 PLM이 이제 시작이 됐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PLM 자체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여러 방면을 다루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PDM에서 PLM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쫓아서 먼저 PDM에 대해서 완결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PLM을 추가하는 PDM 개념이 이제 PLM 안에 코어로 핵심 개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PDM을 먼저 이해하고 좀 더 단순하고 또 역사적으로 이전에 생긴 거기 때문에 PDM을 먼저 이해하고 그 이후에 PLM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장, 첫 번째 장의 설명 PLM 소개는 즉 PDM을 먼저 쭉 설명을 하고요. 완결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PDM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PLM을 이렇게 추가해서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특별히 PLM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PDM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원래 그 강의로 돌아가서요. 제품 개발의 목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목표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제품의 품질, 비용, 그리고 개발 시간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개선하는 것들이 목표로 들어옵니다. 즉, 제품을 개발하는데 어떤 특정 기능을 하는 것도 물론 제품 개발의 목표에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존 제품보다 더 품질이 좋고 비용도 더 낮고 그 다음에 개발 시간은 짧게 하는 그런 세 가지 요소를 개선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품질이라는 것은 요즘에 이제 제품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기능도 많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객들이 요구하는 어떤 기능을 지원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것들을 지원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어느 정도 기간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기간 동안 그것들이 계속 유지가, 기능 제공이 유지가 돼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을 이제 품질이라고 그러는데, 품질을 그래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품 개발을 해야겠고요. 당연히 이제 비용이 낮아야지 고객들이 많이 수요가 많아지고 고객들이 그 어떤 요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합니다. 비용을 낮춘다는 거는 꼭 뭐 어떤 새로운 어떤 기능이 들어온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재료를 바꾼다든가 또는 설계하는 방법을 바꾼다든가 테스트하는 방법을 바꾼다든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개발 시간은 우리가 개발 시간이란 건 사실 제품 개발 비용하고도 제품의 비용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오랫동안 개발하면 그만큼 자원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제품 개발이라는 것은 또 전략적인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품 개발을 짧게 가져갈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제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품질, 비용, 개발 시간 이 세 가지 요소 개선이 제품 개발의 목적에 항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이 세 가지의 영문 글자들 quality, cost, delivery의 그 영문 첫 자를 따서 QCD라고 합니다. 그래서 QCD를 맞추자. QCD를 뭐 목표에 QCD가 들어와 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QCD라는 건 바로 이 Quality Cost Delivery 약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PDM, Product Data Management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이런
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QCD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DM 자체가 뭐 정보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보 시스템이라는 건 도구적인 그런 이야기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제품 개발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관리적 방법 또는 기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DM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QCD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노력이고요. 당연히 이제 PDM이라는 것은 정보 시스템,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QCD를 높이려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정보 기술이라는 게 우리의 기업의 활동에 적용되면 굉장히 효과가 높죠. 역시 마찬가지로 PDM도 제품 개발 부분에 정보 기술을 적용하려는 노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기술이 적용되면 제품 개발도 굉장히 효과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게 더 이상 제품을 개발하는데 정보 기술 없이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어떤 전략적 도구이기도 하지만 전술적으로 봐서는 그게 없이는 도저히 제품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PDM의 목적이라는 것은 제품 개발을 특히 이제 제품 개발에서는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대한 양의 또 굉장히 다양한 설계 정보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PDM의 목적은 방대한 양의 설계 정보를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고품질 제품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활동, 어떤 기법, 어떤 정보 시스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DM이라는 것은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 개발의 QCD를 향상시키고 개선시키려는 노력이다. 그렇다면 PDM은 결과적으로 뭐를 관리하느냐? PDM의 대상은 뭐냐면 제품 개발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정보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제품 정보가 아주 특이한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랑 다르게.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것은 뭐 은행에서 관리하는 정보 또는 생산에서 관리하는 정보 또는 뭐 사람을 관리하는 정보 이런 정보랑 다르게 제품 정보만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먼저 알아보는 게 PDM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정보를 일단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제품 설계에서 폐기까지 방대한 양의 제품 정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항공모함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그 항공모함에 필요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죠. 도면도 있고 그거를 운영하는 매뉴얼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고장 났을 때 고치는 그러한 AS용 매뉴얼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미국 해군에서 함선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함선에 관련된 기술 문서들, 설계 정보라고 볼 수 있겠죠. 설계 정보를 종이에 출력해서 그 함선에 실으면 함선이 가라앉을 정도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방대한 양의 제품 정보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 시스템으로서 이런 정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그런 제품 정보의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라는 것은 항목이 아니라 그 어떤 정보의 타입, 정보의 어떤 종류가 굉장히 많다. 그죠?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수치 정보죠. 뭐 길이, 너비, 무게 그런 것도 있고요. 수식도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안전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수식이 또 필요하고 도면도 당연히 필요하죠. 도면도 필요하고요. 그림이죠. 일종의 정교화된 그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로 넘어와서 뭐 3D CAD 모델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는 뭐 요즘은 영상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정보는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 타입, 종류, 제품 정보의 종류도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품 정보는 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조직에서 활용한다. 제품 정보는 기업 안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팔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차를 사면 차 안에 두꺼운 매뉴얼들이 당연히 들어있죠. 이런 것처럼 고객뿐만 아니라 또 차를 만약에 예를 들어 고치는 사람들한테도 또 그러한 정보들을 줘야 되죠. 그래서 기업 내부의 다양한 조직에 의해서 이러한 제품 정보가 활용한다. 즉 사용자가 굉장히 많다. 또 다양한 부분에 펼쳐져 있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면 굉장히 제품 정보를 다루기가 까다롭다. 양도 많고 종류도 많고 사용자도 많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제품 정보는 이질적 환경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처리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CAD 모델도 만들기도 하고요. CAE라고 그래서 그걸 해석하는 정보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또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그 응용 프로그램이 꼭 하나의 뭐 예를 들어서 OS, 윈도우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유닉스나 여러 가지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정보 또는 관리해야 될 정보도 굉장히 다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모델에 의해서 표현되고 모델에 따라 다른 처리 방식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제품의 이제 모양을 표현할 때 그냥 CAD 모델은 CAD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중점을 두지만 예를 들어서 로봇도 그러한 모델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로봇에서 사용하는 형상 정보는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석을 위해서는 또 그건 다른 형태로 그걸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다른 모델,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제품을 똑같은 제품이라도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서로 다른 처리가 필요하죠. 자꾸 이렇게 이제 더 복잡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제품 정보라는 것은 양도 많고 그 다음에 자료를 표현한 종류도 많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아주 다양한 컴퓨터에서 처리되고 그 다음에 같은 컴퓨터에 처리되더라도 서로 다른 모델에 의해서 표현해서 또 그걸 처리하고 이렇게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시간축으로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시간축으로도 변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제품 정보가 변화하고 또 그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제품 정보를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중에 이제 설계 변경이라는 걸 따로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변화를 기록하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많이 강화되고 꼭 하도록 그렇게 법률적으로 강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품 정보가 하나하나가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정보랑 관련이 됩니다. 내가 이걸 바꾸면 예를 들어 다른 것도 바꿔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변화를 하긴 하는데 이것들을 또 오랫동안 유지해야 됩니다. 회사가 없어져도 어떤 정보들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건물이 있는 동안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그 정보들이 남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 엘리베이터를 만든 제조사가 설계한 사람들이 또는 설계한 회사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정보들은 유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제품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도록 정보들이 그렇게 또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이유가 PDM 또는 PLM을 이해하고 학습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PDM이나 PLM 시스템 교육받는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걸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가지 PDM, PLM을 정규적인 교육 과정에서 기업에 들어가서 그 기업에 맞는 것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정규적인 교육 과정에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우리가 다루겠지만 제품 개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PDM이나 PLM에는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 제품 개발 과정에 따라서 정보들이 생성되고 변경되고 관리될 텐데 이런 것들을 제품 개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품 정보를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품 개발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비정형적이다. 정해져 있지 않다. 설계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크게는 정해지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형화시켜서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제품 정보나 제품 개발 프로세스 또는 예제 같은 것이 기업의 주요 지적 자산입니다. 이걸 함부로 밖에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예제나 정보를 통해서 실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교육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제품 개발 과정이라든가 PDM, PLM을 교육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또 나중에 기업에 가서 또 배우게 되니까 어떤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돼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PDM, PLM 시스템에 대한 어떤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효과를 우리가 그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배운 사람들이 기업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